불과 5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당신은 그 기계의 명백한 소유자였습니다. 당신은 물리적인 키를 소유했고 법적인 소유권을 가졌으며 페달을 밟는 발과 눈앞에 펼쳐진 도로 사이에 직접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원하는 대로 개조하거나 거대 기업이나 정부 규제 기관의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이 나라의 광활한 지역을 가로질러 운전할 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조립 라인에서 현재 출고되는 차량부터는 그러한 기본적인 소유권 관계가 영구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선호도의 결과도 아닙니다. 대신 워싱턴에 거의 아무도 투표하기 전에 읽어보지도 않은 거대하고 천전백족에 달하는 법안 깊숙이 숨겨진 연방정부의 의무조항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회가 최근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킬 스위치 법안에 대한 포괄적인 포렌식 감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에 필요한 기술이 왜 아직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미국 내 모든 독립 정비사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지만 기업 딜러십은 결코 당신에게 공개하지 않을 사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 모든 자동차 관련 과잉 규제는 항상 똑같은 정당화로 시작됩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2021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이 법을 도로 및 교량 법안으로 기억하지만 404페이지부터 숨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첨단 음주 운전 기술이라는 제목의 섹션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승용차의 운전자 장애를 수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문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장애를 겪고 있다고 감지하면 자동차 운행을 방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튜브에 불어넣는 전통적인 음주 측정기도 아니고 경찰관의 개입을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당신 차량 내부의 컴퓨터 프로세서가 운전 적합성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그 컴퓨터가 당신이 운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당신의 차는 단순히 작동을 멈추고 당신을 효과적으로 고립시킵니다.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기술 규정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인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는 이미 원래의 시행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지연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이 전국적으로 의무화될 만큼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NHTSA는 의회에 제출한 2024년 보고서에서 단순히 피곤하거나 당뇨 발작을 겪거나 광학 센서를 방해하는 편광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과 진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개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술적인 기한은 미뤄졌지만 법 자체는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켄터키주의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은 이 특정 의무 조항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막기 위한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164대 218로 부결되었으며 57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하여 이를 저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 킬 스위치 금지법 No Kill Switches in Cars Act은 위원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상의 미래 위협이 아닙니다. 법적 틀은 확정되었고 남은 유일한 질문은 최종 기술 규정이 언제 공식적으로 작성될지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킬 스위치라는 용어는 비교적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엔지니어링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운전자의 의식적인 행동 없이 장애를 수동적으로 감지하려면 차량에는 다양한 감시 도구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눈 움직임과 눈 깜박임 속도를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적외선 카메라, 생체인식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스티어링 휠에 내장된 생체인식 터치 센서, 운전자의 호흡 화학을 분석할 수 있는 실내 공기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중앙 프로세서는 이 모든 데이터를 미리 설정된 행동 기준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입력이라도 오류가 발생하거나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면 시스템은 운전자를 장애 상태로 플래그합니다.
현재 오탐지를 무시할 수 있는 연방 프로토콜이나 법적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 법에는 백업 계획이 없으며 NHTSA도 그러한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실수를 하면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스웨덴 교통청이 볼보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실시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모든 장애 경고의 15%가 오탐지였습니다. 이는 6번의 경고 중 한 번꼴입니다. 이 오류율을 전체 미국 차량에 적용하면 인간의 감독도 없고 운전자를 위한 법적 구제책도 없는 자동화된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의 실패는 사실 이 이야기의 작은 부분입니다. 훨씬 더 큰 이야기는 이 의무 조항이 완전히 발효될 때 누가 이득을 볼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2024년까지 신차 거래의 평균 가격은 4만 8천 달러를 넘어섰고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차량 회수는 대출기관에게 비싼 일이었으며 견인 비용과 회수 비용으로 종종 최대 1,000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차가 자동차 운행을 방지할 수 있는 연방 의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대출기관은 단 한 명의 사람도 현장에 보내지 않고 맨해튼의 기업 사무실에서 몬태나 시골의 픽업 트럭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수 요원도 물리적인 충돌도 없으며 대출기관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상업 세계에 이미 존재합니다.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기관은 파타임의 및 에스피리온과 같은 회사를 통해 10년 이상 GPS 기반 시동 차단 장치를 사용해 왔습니다. 2026년 의무 조항은 이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신용 기록이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표준적이고 의무적인 장비로 만들 뿐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러한 연방정부의 과잉 규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이 실제로 이를 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로의 전환을 보았습니다. BMW는 이전에 고객에게 월 10만 달러를 청구하여 차에 이미 물리적으로 설치된 열선 시트를 잠금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도요타는 상자에 들어있는 키4B를 사용한 원격 시동 기능에 대해 월 8달러의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2026년 라인업에서 특정 안전 기능에 접근하려면 유료 어느스타 구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차량에 존재합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납시 열선 시트를 비활성화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아키텍처로 엔진 비활성화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연방 의무 조항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플랫폼에 구축해 놓은 침해적인 기능을 활용할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미국 농부들이 이미 다른 종류의 기계로 이와 똑같은 싸움을 겪었고 그 싸움에서 완전히 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 존 디어는 연방 법원에서 농부들이 실제로 자신의 트랙터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엔진이 독점적인 저작권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기 때문에 존 디어는 농부가 기계를 작동할 임시 라이선스만을 구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추수 한가운데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정비사나 애프터마켓 리셋 도구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신 농부는 존 디어 공인 기술자가 시간당 200달러를 청구하며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 그동안 곡식은 밭에서 썩어갔습니다. 한 몬태나 밀 농부는 수확 절정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자신의 콤바인이 진단 루프에 갇히는 바람에 한 번의 수확에서 8만 달러를 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존 디어의 공식 답변은 농부가 비수기의 업데이트 일정을 잡았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신의 개인착오로 다가오는 바로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특정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리할 권리, right to repair의 종말입니다. 생체 인식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제작된 모든 신형 차량은 결함 연쇄, 반응, fault capacity를 일으키지 않고는 우회할 수 없는 암호화된 엔진 제어 장치 ECU로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카메라로 가는 전선을 끊으면
컴퓨터는 개방 회로를 감지하여 차량을 림프 모드로 만들고 시동을 거부할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제 라이선스를 받은 공인 딜러만이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진단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애프터마켓 스캐너로는 이러한 시스템을 단순히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딜러 비용의 일부로 당신의 차를 수리해주던 독립 정비사들은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더 이상 편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보의 밝은 구매자들은 아날로그 차량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셀룰러 텔레메트리와 암호화된 인포테인먼트가 산업 표준이 되기 전인 15년 이전에 제조된 차량은 현재 도로 위에 거의 모든 다른 내구재보다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탈디지털 차량이 자유의 측면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케이블이 있는 기계식 스로틀 바디를 특징으로 합니다. 물리적이고 기계적으로 변속기에 연결된 시프터가 있습니다. 셀룰러 모뎀이 없고 기업 본사로부터 무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는 엔진 제어 장치를 사용합니다. 자동차 부품점에서 $50에 살 수 있는 어떤 스캐너와도 통신하는 진단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지나간 시대에 대한 향수 어린 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제어하는 기계의 기술 사양입니다. 자동차 황금기는 자동차가 너무 비싸져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당신의 사유 재산이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의 기업 플랫폼으로의 단순한 접근 지점이 되었을 때 끝났습니다. 오래된 것을 사고 당신이 가진 것을 고치십시오. 손에 든 렌치는 더 이상 단순히 수리 도구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시장에 남은 진정한 소유권의 마지막 실질적인 상징입니다. 이 분석이 당신의 차고 안기술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개인으로부터 거대 기관으로의 체계적인 소유권 이전을 한 번에 하나의 산업식 조사하여 밝혀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와 법적 책략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동참해 주세요. 이 조사의 다음 장은 당신의 일상생활과 생각보다 더 가깝고 다음 정보의 저장고는 곧 열릴 것입니다.